HI 그래머 챕터 5의 분사 부분 선생님이 어제 녹화를 못해서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잘 보고 문제를 다 풀어오도록. 첫 번째 분사에 관련된 거고 뒷부분엔 또 분사 구문에 관련된 게 나오는 거야. 자, 분사는 일단은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부분, 그 과거 분사가 있고 또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분사가 있어. 이 분사라는 거는 여기 읽어보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 자,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게 분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품사적으로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이제.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 아래 표를 보면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끝에 ing가 붙는 거고,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 끝에 ed가 붙는 건데, 물론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ed로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동사의 3단 변화는 불규칙 변화의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우게 되는 거지, 그때는 꼭 ed로 끝나는 건 아니다. 현재 분사의 의미는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고,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과거 분사는 의미가 수동이면서 완료, 수동이거나 아니면 완료이거나, 수동이면서 완료이거나, 자, 이런 의미고, 해석은 뭐뭐 되어진, 뭐뭐가 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들이 나왔어. 자,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자고 있는 아기. 자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했지? 그 다음 놀라운 이야기, 노래하는 새,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동이면서 완료, 뭐뭐 되어진, 깨어진 창문, 떨어진 낙엽. 이 떨어진이라는 거는 수동의 느낌보다는 완료의 느낌이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란 뜻이고, wounded soldier은 부상을 당한 군인이란 뜻.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래 보면 분사의 용법, 위에 예시들처럼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 보어의 종류는 주격보어와 목적격보어가 두 가지가 있어. 자,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전부 다 볼 거야. 자, 일단은 명사 수식 쪽. 이 수식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치 수식, 두 번째는 후치 수식이다. 전치 수식은 앞에 위치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후치 수식은 뒤에 위치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읽어보면 분사는 보통은 명사를 앞에서 전치 수식을 한다는 얘기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분사 구인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를 자, 분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구를 이룰 경우에는 분사 외에 다른 말들이 함께 있을 때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런 경우를 후치 수식이라고 불러줘. 자, 예시 문장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They took pictures of the singing people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누구의?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 노래하고 있는 이 단독 인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 수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후치 수식의 경우. 나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책을. 어떤 책이냐면 쓰여진 책이야. written이라는 거는 수동이면서 완료거든. 쓰여진이라고 해석해주는데, 이게 혼자 단독으로 앞에 나오는 책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뒤에 이런 말이 같이 붙어서 같이 수식해주고 있어.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이라고 함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고,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해주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 두 가지 경우를 받고 아래 내려가면 보어가 나오는데,
자, 분사는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 동작을 설명하는 주격보어와 목적격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주어의 상태, 동작을 설명하는 경우는 주격보어, 목적어의 상태, 동작을 설명하는 경우는 목적격보어라고 하고, 주격보어가 들어간 문장은 2형식, 목적격보어가 들어간 문장은 5형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면은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이라는 2형식 문장이고, 자, interesting 우리가 많이 쓰는 형용사야. 현재 분사 형용사.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런 뜻이지. 그 영화는 매우 흥미로웠다 라는 문장. 이 interesting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We found the action movie interesting 이라는 문장이고, We found 주어 동사, action movie 목적어, interesting 목적격 보호야. 이거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 그 액션 무비가 흥미로운 걸 생각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 5형식에 들어가는 find는 찾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다, 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자리에도 분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잠깐 멈추고 오른쪽에 문제들을 풀어보면 돼. 자, 답을 맞춰보면 첫 번째 1번 Look at the flying birds 들어가는 거고, 날고 있는 새를 봐라 라는 문장이야. 두 번째, 주어가 이 are 전까지가 주어야. The boys reading books. 후치소식하고 있어. 책을 읽고 있는 소년들. 그래서 얘는 reading이 혼자 꾸며주는 게 아니고 books까지 같이 두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후치소식을 하고 있다. 세 번째, Where did you put the broken vase? 어디에 너는 뒀니? 깨어진 꽃병을. 전치 소식하고 있는 과거 분사. 4번에 Yesterday I got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어제 나는 받았다. 편지를 영어로 쓰여진. 자, 이것 또한 혼자서 소식을 받는 게 아니고 written in English 전부 다 명사, letter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후치 수식. I bought a watch. 나는 샀다. 시계를 made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여기 전체가 다 앞에 있는 시계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아래 내려가면은 The dog sleeping on the sofa is Max. 후치 수식이지. 자, 그 다음 This is a poem. 시야. Written by a famous poet. 자, 이것은 유명한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다. 그 다음 8번에 We saw old castles built in the 1700s 라고 나와 있네. 170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성을 봤다. So built in the 1700s까지가 전부 다 old. There are a lot of fallen leaves on the street. 떨어져 있는 그 낙엽들이 많이 길 위에 있다. So fallen leaves라고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the man living in the house.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아래 내려가면은 여기도 이제 틀린 거 고쳐주는 건데, 자, 11번에 The girl dancing in the room. 방 안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자, 12번에 안라가 좋아해. 그 소녀는 sitting next to you. 너 옆에 앉아있는 그 소년. 자, 그 다음에 I know the woman running with a dog in the park. 강아지랑 같이 뛰고 있네. Do you know the man standing in front of the bank? 은행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지. I like looking at sleeping babies. 나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앞에 looking은 동명사고, sleeping babies에서 sleeping은 현재 분사. 자고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이 귀엽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뒤에 넘어가면 이제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부사절을 알려면 부사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알고 있어야 돼. 이 접속사의 종류가 아래 표에 나와 있어. 자, 접속사의 종류들 내가 뭐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처음 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좀 여러 가지로 좀 볼게. 자, when, as, while, before, after, as soon as. 자,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 해석할 때. 자, when이랑 as는 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as 같은 경우에는 뜻이 여러 가지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as는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before, after는 뭐뭐 하기 전에, 후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유 접속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데 because를 가장 많이 쓰잖아. 하지만 as나 since도 많이 나온다. 뭐 때문에. 그래, if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는 접속사. 그 다음에 though나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 양보 접속사라고 불러줘. 자,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에는 대등 접속사인데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지. 그 다음 그 아래 as랑 while은 그 시간 접속사에도 있는데, 뭐뭐 하면서, 뭐뭐 동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 이런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 바로 아래 문장을 좀 볼게. 바로 아래 보면은 어떤 문장을 먼저 보면, while이 붙어있는 문장을 먼저 보면, while I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내가 길을 걷는 동안에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 라는 문장이야. while이 들어간, 이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접속사가 없는 문장은 주된 문장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분사 구문은 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을 조금이라도 더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위에는 분사 구문이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형태인지 볼게.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잘 보면은 내가 길을 걷다가 내가 친구를 만났어 라는 문장이거든. 자, 부사절이랑 주절이랑 있을 때 부사절에서 주어를 지울 수 있어. 주절이랑 똑같은 주어는 지우는 게 더 간단해지잖아. 그리고 접속사도 생략 가능해. 그럼 남아있는 게 walked along the street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야. 자, 분사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worked라는 이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줘. 현재 분사 ing로 바꿔주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써주면 얘가 분사 구문이 된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야. 자, 비슷한 예문들이 위에 쭉 나와 있고, 자, 분사 구문의 의미부터 잠깐 보면, 분사 구문은 접속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 주어 동사로 된 부사절을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로 전환하는 구문을 말한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부사절에서 접속사 생략.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주어 생략. 그럼 반대로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나. 그 다음 부사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똑같이 현재이거나 아니면 과거이거나 미래이면 부사절의 동사는 이제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형태로 바꿔준다. 이 얘기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랑 다른 경우에는 조금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자, 아래 예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분사 구문으로 바꾸기 전에 부사절이 있는 문장이야.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잠들었다. 일찍 잤다. 자, 접속사 지우고 주절의 주어랑 이 부사절의 주어랑 같잖아. 그러면 부사절에서 주어 지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붙여주는 거야. was의 원형은 be이기 때문에 being이 되는 거다. 자, 비동사지 be가 원형이고 거기다가 ing 붙인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being tired가 분사 구문의 형태야. 뒷문장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포인트는 다양한 이제 분사 구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를 경우. 자,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하지 않고 남겨놓는다. As it was fine. 날씨가 좋았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서 we went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갔다. 자, 부사절에는 주어가 이시고 주절의 주어는 we야, 달라. 그럴 경우에는 주어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면 접속사만 생략하는 거야. 접속사 as는 생략하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똑같아. 동사는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그래서 it being fine 이라고 바꿔주는 거야. 약간 더 간략해진 문장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자,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의 일을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주절의 시제는 현재라던가.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때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have pp를 사용하는데 이 have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having pp가 된다. 자, 여기 보면은 because I ate a lot of bread. 내가 많은 빵을 먹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라는 문장이야. 자,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야. 자, 시제가 달라. 얘가 더 이전 시제면 이제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냐? 똑같아. 주어 지우고 접속사 지우고 이 동사를 have pp에다가 ing 붙여서 having pp eaten이라고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시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아래 보면은 분사구문의 부정. 부사절이 부정문일 경우에는 분사구문을 만들 때 not이나 never를 붙여줘야 돼. As she does not get up early. 그녀가 일찍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she's always late for school. 그녀는 학교에 항상 늦는다. 자, as 지어주고 주어도 똑같아. she 지어주고 뒤에 보니까 부정문이네. 그러면 not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사구문 getting up early라고 바꾼 다음에 앞에 not을 붙여주면 돼. 아니면 never를 붙여주던가.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 그 접속사를 생략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야.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 after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남겨놓은 거야. 자, 일단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부사절에서 주어를 생략했고 접속사도 생략 가능하지만 남겨놨어. 그렇지? 그래서 동사만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놨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봐주면 되고, 그 아래 보면은 with 목적어 분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with 분사구문 또는 with 부대 상황이라고 불러주는 문법 내용이야. 자, with 목적어 분사 형태로 적어주는 거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주는 거야. 그거를 동시동작이라고 불러줘. 자, he listened to music with his eyes closed. 그는 음악을 들었다. 그의 눈이 감긴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자, 목적어하고 분사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 ing 현재 분사,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쓴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고 오른쪽에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A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면 돼. 1번, 부사절이 있으니까 분사구문으로 바꾸라는 거지. 부사절 시제, 주절 시제 똑같아. 과거 시제고 주어 똑같아. 그러면 부사절에서 주어 지우고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거는 was, going인데 was는 이제 ing 붙이면 being이 되는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being, going. 근데 being은 보통 생략한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going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being은 생략한 상태.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가는 동안에 그녀가 그녀의 삼촌을 봤다. 이렇게 going to school이라고 적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부정문이고 시제 똑같아. 현재야.
Because she does not have a driver license, she can't drive a car. 그녀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자, 부사절에서 주어 지워주고 접속사 지워주고 나머지 이제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는데 부정문이니까 not을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not having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부사절로 바꿔주라는 거지. 돈이 없어. 나는 선물을 살 수가 없어. 그냥 적절하게 뭐뭐 때문에 붙여주면 되고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는 because나 as나 since 셋 중에 하나 적어주면 된다. Because and since I have no money.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물을 살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조건부사절, if절 나오는데 여기는 if절에 will이 없더라도 미래 시제로 봐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will이 있으니까 미래 시제지. 조건부사절에는 미래 시제더라도 will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미래 시제다. 같은 시제야. So if you eat too much chocolate, 너가 만약에 많은 초콜릿을 먹는다면 너는 fat, 좀 뚱뚱해질 거다. 이런 문장이거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if 생략하고 you 생략하고 eat에다가 eating이라고 바꿔주면 돼. 자, 그 다음 5번에 Because I stayed out all night, I'm tired now. 이거는 시제가 달라. because 부사절은 과거, 뒤에 주절은 현재야. 그래서 여기는 because 지우고 I 지우고 stayed up을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어주는데 having pp를 활용해서 so having stayed라고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제가 조금 더 앞선 시제구나 알 수 있다. 자,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오고 뒤에 넘어가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나와. 자, 분사의 종류 두 가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지. 그 분사들이 어떻게 형용사로 쓸 때 해석이 되는가 살펴보면 일단 현재 분사는 뭐뭐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이고 과거 분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느끼게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건 주로 사물이고 어떤 존재, 감정을 당하는 거는 주로 사람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온 거고 즉 그 아래 보면은 동사하고 이제 분사 형태들이 두 개 나오는데 동사 bore, tire, excite, interest, amaze, surprise, disappoint, embarrass, shock, confuse, please, satisfy 나오는데 다 어떤 뜻이냐면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라는 뜻이야. 지루하게 하다 아니면 지루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분사를 붙이면 그대로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지루하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신나게 하는, 흥미를 주는, 놀라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과거 분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게 되는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는, 피곤함을 느끼는, 신이 남을 느끼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면 지루한, 피곤한, 신이 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좀 생소한 것들 뭐 disappointed라던가 embarrassed, 그 다음 confused, satisfied 같은 동사들은 그 분사들까지 꼭 알아둘 것. disappoint, embarrass, confuse, satisfied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둬.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tiring day, 피곤함을 주는 날. 자, 우리는 배고프고 피곤함을 당한다, 피곤하다. 그 다음에 그의 나쁜 행동은 당황스러움을 준다, 당황스럽게 만든다 라는 뜻이지. 그들은 당황스러움을 당했어. 그 상황에 의해서. 그 로드 사인은 도로 표지판은 매우 혼란을 줘.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자,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당해. 그 공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명사가 앞에서 배웠겠지만 명사의 역할을 하잖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외에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도 해. 자, 여기 보면은 sleeping ba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고 있는 가방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자는데 쓰는 가방이야. 그 가방의 용도나 목적이거든. 그래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 웨이팅 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해주는 그런 동명사도 있다. 자, 오른쪽에 문제를 자, 여기만 풀어보면 The dancing man is my brother. 춤추고 있는 남자는 나의 brother이다. I saw an exciting movie. 흥미롭게 만드는, 흥미로움을 주는 영화를 봤다. Don't touch the broken window. 깨어진 창문을 만지지 마라. 자, what's the sign? 그것은 무엇이냐? 표지가 무엇이냐? 프랑스로 쓰여진 그 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다음에 The car covered with snow. 그 눈으로 덮인 내 차는 그 차는 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나머지 전부는 숙제.